한국 정치사에 전례 없는 대형 폭탄이 터졌다. 반란 혐의로 구속됐던 윤석열 대통령이 전격 석방된 것이다. 이번 결정은 한국 사회를 충격과 혼란으로 몰아넣으며 강력한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내린 석방 결정은 윤 대통령이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 그가 체포된 이유는 지난해 12월 3일 전격적으로 선포한 계엄령 때문이었다. 이 계엄령은 단 6시간 만에 국회에 의해 무효화됐지만 그 여파는 한국 사회를 극도로 분열시키고 있다. 윤 대통령이 구속된 지 2달여 만에 풀려나면서 반란 혐의 재판과 탄핵 심판은 더욱 뜨겁게 불타오를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계엄령을 선포한 이유로 국가의 안정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말에 설득당할 사람은 거의 없다. 당시 그는 야당이 주도하는 국회가 자신을 탄핵하고 측근들을 대거 해임하려 하자 경찰과 군 병력을 투입해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차단하고 일부 의원들을 강제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는 단순한 방어가 아니라 사실상의 쿠데타 시도라는 비판이 거세다. 야당이 다수를 차지한 국회는 그로부터 열하루 뒤인 12월 14일 윤 대통령의 탄핵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가 정지됐고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 절차에 돌입했다. 헌재의 최종 변론이 2월 말에 마무리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석방은 그야말로 기름을 부은 격이 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이 법적으로 유지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가 이루어진 점, 그리고 그를 반란 혐의로 체포한 수사기관의 적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점이 근거였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수사기관이 법적 권한 없이 무리하게 반란 혐의를 적용했다며 강력히 반발해왔다. 법원은 이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보고 윤 대통령의 석방을 결정했다. 하지만 이 결정에 대해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사법부가 권력에 굴복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검찰은 즉각 항소를 결정하고 윤 대통령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 윤 대통령이 반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불가피하다. 검찰 측의 주장은 간단하다. 윤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령은 단순히 정치적 방어가 아니라 국회에 대한 사실상의 전면전이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당시 계엄령 하에 국회는 경찰과 군 병력에 의해 포위됐고 일부 의원들은 출입이 차단된 채 고립되었다. 심지어 몇몇 군 지휘관들은 헌법재판소에 출석해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강제로 끌어내거나 체포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폭로했다. 이는 반란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언으로 평가되고 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야당이 무리하게 탄핵을 밀어붙이는 비상 상황에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서울 도심을 비롯한 주요 도시에서는 윤 대통령의 석방을 둘러싸고 대규모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보수 진영은 그의 석방을 정치 탄압에 대한 정의로운 심판이라고 환영하고 있지만 진보 진영은 사법부가 권력에 무릎 꿇었다며 분노를 쏟아내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반란 혐의 재판이 남아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의 석방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됐다. 한국 사회는 그야말로 폭발일보 직전이다. 헌재의 결정이 임박한 지금 윤 대통령의 운명이 한국 정치의 경랑을 어떻게 휘젓게 될지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전격 석방을 둘러싸고
한국 사회는 또다시 경랑에 휩싸였다. 이번 석방 결정의 핵심 쟁점은 그의 구속 만료와 수사 적법성 문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 만기일이 지난 상황에서 기소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지적하며 그의 석방을 명령했다.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의 기소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특히 윤 대통령을 반란 혐의로 체포하고 조사한 수사기관이 적법한 권한을 가졌는지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 수사기관이 법률상 권한이 없었으며 절차 또한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들은 수사기관의 적법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그들은 수사기관이 반란 혐의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법적 권한을 넘어서는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윤 대통령이 구속된 직후 그의 자택과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과정에서 사전 영장 없이 다수의 자료가 확보됐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변호인 측은 이를 두고 명백한 불법 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수사기관이 반란 혐의라는 중대한 범죄를 다루면서도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무시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법 위반이라는 주장까지 제기했다.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일부 수용하며 윤 대통령의 석방을 결정했다. 반면 검찰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가 단순한 정치적 행위가 아니라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는 명백한 반란 시도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검찰은 윤 대통령이 국회에 투입한 경찰과 군 병력에게 의원들을 끌어내고 체포하라는 구체적인 명령을 내렸다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또한 일부 군 지휘관과 경찰 고위 간부들의 증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반드시 표결을 저지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검찰은 이러한 증거가 반란 혐의를 입증하기에 충분하다고 보고 윤 대통령의 석방이 부당하다며 즉시 항소했다. 특히 검찰은 이번 석방 결정이 탄핵 심판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석방된 상태에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진행될 경우 그의 측근들과 지지자들이 증거인멸이나 증인 회유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실제로 윤 대통령의 측근들 중 일부는 검찰 수사에 불응하거나 해외로 출국해 조사에 차질을 빚고 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석방된 상태에서 탄핵 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윤 대통령의 구속 만료가 법적으로 타당한지에 대한 논란도 여전하다. 법원의 설명에 따르면 구속 만기일이 지나기 전에 기소가 이루어졌어야 했지만 수사기관은 구속 기간을 연장하려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에 대해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반박하고 있다. 법조계 내에서도 이번 석방 결정이 지나치게 형식 논리에 얽매인 판결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반란 혐의라는 중대한 범죄를 다루면서 구속 만료라는 형식적인 이유만으로 석방을 결정한 것은 법원이 수사의 본질을 외면한 처사라는 비판이 거세다. 결국 이번 석방 결정은 윤 대통령의 반란 혐의 재판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수사 적법성 문제를 강조하며 윤 대통령을 석방한 것이 과연 정당한 결정이었는가에 대한 논쟁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이 와중에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서는 찬반 시위가 격화되고 있으며 정치권 역시 격렬하게 대립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석방이 한국 정치의 경랑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지난해 12월 3일 대한민국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비상사태를 맞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선포한 계엄령이 그 신호탄이었다. 당시 윤 대통령의 계엄령은 단순한 정치적 메시지가 아니라 국회에 경찰과 군 병력을 투입해 출입을 차단하고 일부 의원들을 강제로 연행하려는 실질적 행동이었다. 이 같은 초강수는 한국 사회를 극도로 불안하게 만들었고 수십만 명의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찬반 시위를 벌였다. 계엄령은 불과 6시간 만에 야당이 장악한 국회가 이를 무효화하는 표결을 통해 해제됐지만 그 여파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이를 불가피한 선택으로 옹호하지만 반대 진영은 사실상의 쿠데타 시도라며 강력히 비난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계엄령을 선포한 이유로 야당의 무리한 탄핵 시도를 들었다. 당시 야당이 주도하는 국회는 윤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 주요 측근들의 해임안을 연달아 처리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국가의 안정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야당이 국가 기밀을 누설하고 외세와 내통해 정권을 전복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러한 설명에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 실제로 검찰과 헌법재판소의 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계엄령을 선포하기 며칠 전부터 군부와 경찰, 고위층을 불러 비상사태 시나리오를 논의한 정황이 포착됐다. 또한 계엄령 발효 직후 국회에 투입된 병력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표결을 막아라는 명령이 내려졌다는 증언이 이어지고 있다. 계엄령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국회 출입을 통제하고 특정 의원들을 강제로 체포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직접 지휘한 군 병력은 국회 본회의장 입구를 봉쇄하고 국회의원들의 이동을 막았다. 일부 의원들은 병력의 제지를 뚫고 본회의장에 들어가려다 물리적인 충돌을 빚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을 중심으로 한 의원들은 급히 모여 계엄령 무효화를 위한 표결을 강행했다. 이 과정에서 계엄령을 무효화하는 안건이 만장일치로 통과됐고 계엄령은 불과 6시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그러나 그 짧은 6시간 동안 벌어진 일들은 한국 사회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이번 계엄령 사태는 단순히 윤 대통령 개인의 정치적 위기를 넘어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그가 국가의 위기에서 과감한 결단을 내렸다고 주장하지만 반대 진영은 이를 군사 독재 시절의 악몽이 되살아난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계엄령을 통해 국회를 무력화하려 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는 단순한 정치적 위기를 넘어 반란 혐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에 따라 그의 운명은 물론 한국 정치의 미래까지도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계엄령 사태 이후 윤 대통령의 지지층과 반대층 사이의 갈등은 극도로 격화되고 있다. 서울 도심을 비롯해 전국 주요 도시에서 대규모 찬반 집회가 이어지고 있으며 경찰은 비상경계 태세에 돌입했다.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그를 지키기 위해 정치 탄압 중단을 외치며 청와대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반면 반대 진영은 쿠데타를 용납할 수 없다며 윤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과 구속을 요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계엄령 사태가 한국 사회의 보수와 진보 간의 극단적인 대립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으며 그 여파가 향후 몇 년간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결국 윤 대통령의 계엄령은 그가 의도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한국 사회를 극도의 혼란과 분열로 몰아넣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반란 혐의 재판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에 따라 한국 민주주의의 향방이 결정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둘러싼 논쟁이 한국 사회를 전례 없는 분열과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놓고 지난 2월 말 최종 변론을 마쳤으며 조만간 역사적인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 윤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 반면 탄핵이 기각된다면 윤 대통령은 즉시 복귀해 대통령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그가 반란 혐의로 기소된 상태인 만큼 기각된다고 해도 사법적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있다. 이처럼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단순히 한 사람의 정치적 생명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가르는 중대한 분수령이 되고 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는 찬반 집회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정치, 탄압 중단과 대통령 복귀를 외치며 밤낮 없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불법 탄핵의 희생자이며 계엄령 선포 역시 국가를 위기에서 지키기 위한 정당한 조치였다고 주장한다. 일부 극성 지지자들은 헌재를 향해 좌파 법관들이 사법 쿠데타를 시도하고 있다며 격렬히 항의하고 있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헌재의 탄핵 인용 시 국민 저항권을 발동하겠다며 무력 시위까지 예고한 상태다. 반면 진보 진영은 윤 대통령의 즉각적인 파면과 사법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헌법을 유린한 반란 주동자를 대통령 자리에 둘 수 없다며 탄핵 인용을 위한 서명운동과 촛불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역사상 두 번째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맡고 있다. 첫 번째 탄핵 사례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국정농단 사건으로 인해 2017년 파면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윤 대통령의 경우는 더욱 복잡하고 치열하다. 박근혜 탄핵 때는 국정농단이라는 비교적 명확한 혐의가 있었지만 윤 대통령의 경우는 계엄령과 반란 혐의라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 걸려 있다. 헌재가 만약 탄핵을 기각할 경우 이는 윤 대통령의 계엄령이 합법적이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반면 탄핵을 인용할 경우 이는 윤 대통령이 사실상 쿠데타를 시도했다는 판단을 내리는 셈이 된다. 이런 상황에서 헌재의 결정은 한국 사회에 엄청난 파급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탄핵 심판을 둘러싼 정치적 대립은 국회에서도 극에 달하고 있다. 야당은 헌재의 탄핵 인용을 기정사실화하며 조기 대선 준비에 착수한 상태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측근들을 줄줄이 고발하고 국회 청문회를 통해 그의 비위 혐의를 집중적으로 부각하고 있다. 반면 여당은 헌재의 탄핵 심판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며 사법부와 정치권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일부 여당 의원들은 헌재가 탄핵을 인용할 경우 대국민 거부 운동을 펼치겠다며 헌재 판결에 대한 불복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다. 결국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한국 사회를 극단적으로 양분시키며 그야말로 헌정 위기 상태로 몰아넣고 있다. 헌재의 결정이 어떤 방향으로 나올지에 따라 한국 정치의 향방은 물론 보수와 진보 간의 갈등이 더욱 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헌재가 탄핵을 인용할 경우 조기 대선을 통해 새로운 정치 질서가 형성될지 아니면 정치적 혼란이 더욱 가중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이처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그 자체로 한국 민주주의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대한 시험대가 되고 있다.